늦게까지 야근 후 귀가하던 미영씨. 벼랑간 남편에게 날아온 메시지 때문에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일과 육아 모두 잘 해내려는 자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건지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맙니다. 한편 결혼 5년 차인 지수씨는 남편과 말없이 냉전 중입니다. 분명 쓰레기 처리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답만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차고 넘치는 쓰레기통을 바라보던 지수씨는 바닥에 쓰레기 봉지를 냅다 집어 던지고 맙니다. 부부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상황,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갈등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앞에 몇몇 가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다고요?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사랑한 부부들이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이런 집안일을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 온갖 집안일을 부부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평소 집안일을 잘 안 해본 분들이라면 결혼 후 집안일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인 수고는 완전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페어플레이 프로젝트. 지은 이는 이브 로드스키, 옮긴 이는 김정희입니다. 발행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집안일의 기본값이라는 저주. 블루베리를 안 사오다니 믿을 수가 없네.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그걸 확인한 순간 그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 말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방어 모드가 발동하면서 남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당신이 좀 사오지. 그날 오후는 쉬기로 한 날이었다. 최근에 태어난 동생 때문에 엄마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첫째 아들 잭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베이비시터에게 건넬 전달 사항을 확인한 다음 조금 전에 싼 과자 봉지와 전날 잭의 친구가 놓고 간 가방, 배달된 페덱스 상자, 신제품이지만 벌써 너무 작아서 환불해야 하는 어린이용 신발, 내일 오전까지 손봐야 할 의뢰인과의 계약서까지 아슬아슬하게 챙겨들었다. 그러고는 잭을 데리러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그런데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지 않아도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와락 터져 나와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했다. 직장에서 한 부서 전체를 능숙하게 관리하는 내가 어쩌다 식료품 목록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자존심 있는 여자가 블루베리 하나 빠뜨렸다고 눈물을 쏟는단 말인가? 무슨 알람처럼 할인하는 블루베리 한 팩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알리는 전조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눈 밑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을 닦아내며 생각했다. 가족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아이를 낳고 나서 달라진 것들. 나는 부모가 되었다. 아니, 엄마가 됐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세스는 직장에 다니는 수많은 아빠들처럼 제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임신했을 때만 해도 부모에게 요구되는 끝없는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수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사촌 제시카 역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한 건 매한가지였다. 오죽하면 우리가 임신 3개월 차에 출산휴가 때 쥐루할 거라며 뜨개질 수업을 등록했을까. 당시 출산휴가는 3개월이었는데 게으름 부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 뜨개질 실과 바늘 한번 잡아볼 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게다가 제게 태어난 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세스와 미리 상의해두지 않은 탓에 그 산더미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떨어졌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나는 8시간 동안 젖병을 소독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아기 방에 필요한 물품 채워놓고 식료품점에 달려가고 처방전 받아오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는 등 자꾸 귀여운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꽉꽉 채워보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뭘 도와줄까 묻곤 했지만 정작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냥 다들 하듯이 씩씩거리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몰라. 그냥 뭐라도 좀 해.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작은 일에도 발끈했다. 혼자만 고립된 것처럼 느껴져 힘들고 외로웠다. 물론 남편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만 해도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한밤중에 깨서 서럽게 우는 아기를 달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아들과의 결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 가족의 역학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제시카에게 말했다. 내 공적인 삶이 지금은 너무 사적이 됐어. 그러자 그녀는 독박 육아하는 엄마가 된 거지. 하지만 남편은 내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마냥 잔소리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다.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가도 결국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핑계를 대며 물러서기 일쑤였다. 어느새 투닥투닥 말싸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복직이 다가오자 회사 업무와 점점 늘어만 가는 집안일을 동시에 해내겠다는 도전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오후 복직 문제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사 계단에 앉아 모유를 짜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생각했다. 화장실 말고 수유 공간이 정말 여기뿐인 거야? 휴, 내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어. 고민 끝에 나는 상사에게 정규직으로 일하되 일주일에 하루만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했다. 그러면 월급을 줄이고 주 4일 근무하는 건 안 되겠냐고 제안했다. 또 거절당했다. 회사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몇 년 동안 탄력적인 근무 여건이 필요한 부모들을 뒷받침해줄 시스템이 없는데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물론 고용주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내 자리를 지켜주려고 애쓰긴 했지만 말이다. 나는 고민 끝에 꿈의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다. 내가 굳이 집안일 리스트를 만들어 남편한테 보여준 까다. 나는 곧바로 집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시스템 연구에 돌입했다. 그 시작은 내가 하는 일 목록을 만드는 거였다. 식료품과 전구, 세탁 세제를 사기 위해 마트로 달려가는 것부터 화장실에 화장지가 최소 1개는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따져서 일일이 이름을 붙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기가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고 싶지만 생각만 할 뿐 왜 여성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왜 지금껏 당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에
파트너를 끌어들일 엄두를 못 냈는지 나는 이해하고도 남겠다. 수백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시간에 쫓기고 있는 당신에게 추가적인 고민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끝냈다. 드디어 화내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해결책을 찾다.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은 할 일 목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보통은 상기시켜주는 쪽이 잔소리 누명을 쓰기 일쑤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거의 모든 남성들이 잔소리가 제일 싫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집에서 할 일을 아내가 말해주길 기다린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둘 중 한 사람이 집안일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집안일을 위임하는 것과 그 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생긴다. 소유권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전반을 실행하고 완료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기업 내 타가 서비스 업체인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 중 86%가 자신이 가족들과 가정을 챙기는 일에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말한다. 약속을 잡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데려가고 누가 언제 어디에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체크해야 하죠. 이들이 끝내 번아웃으로 탈진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단순한 수행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임무를 일관성 있게 맡아 그 임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임무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제대로 끝났는지, 아니면 하나도 안 됐는지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여성들은 도움이나 호의를 요청해야 하는 정신적, 감정적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게 된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말해주지 않고도 파트너가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맡아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알아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작전 타임을 선언했다. 내 프로젝트의 얼리 어댑터들에게 더 이상 어떤 카드도 넘기지 말고 계산도, 거래도, 협상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들에게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고 꾸준히 성공을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해 줘야 할 빚이 있었다. 이를테면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대신 사려 깊게 테이블로 초대하는 사용 설명서가 빠진 할 일 목록 카드는 결혼 생활의 분열과 역기능만을 초래할 뿐이었다. 내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변화를 이루도록 돕고 싶다면 말 그대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공정한 게임 시스템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파트너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면 우선 여성들은 문지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맥락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식을 따르기로 했고 여기에 동의한 이유는 이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 시스템을 도입한 부부들은 각 카드의 명확한 정의와 상호 합의한 기대치, 분명하게 기술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기 가정에 어떤 임무 카드가 필요한지를 잘 안다. 당신의 가정이 이렇게 능률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더 이상 할 일 목록이 넘치지 않는다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가. 나는 집과 사무실 어디서나 피곤했다. 그리고 아무리 무의식적이었다 해도 집안일 대부분이 내 책임이라는 듯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편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나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던 나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는 내 예전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아 비통했다. 그녀가 몹시 그립고 걱정스러웠다. 아이들 엄마로 사는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남편 때문일까?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할 무렵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싸우며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 될 민권 문제에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야심차고 역동적인 여자였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젠장, 재미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 우리 부부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 불꽃의 일부도 사라져 버렸다. 대신 새로 생긴 엄마라는 자아를 확실히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었다. 놀이터에서 만난 3명의 베테랑 엄마들 앞에서 나는 이런 불평을 했다. 우리 애는 6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너무 피곤해. 최근에 친구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뭔가를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어.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이 기분 말고. 나는 피곤에 찌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남편을 탓했다. 새벽 3시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를 향해 중얼거렸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고맙기도 하지. 이 나쁜 놈아. 젖병을 데우려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는 그를 쏘아보며 생각했다. 왜 난 예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엄마 좀비가 됐는데 당신은 아직 그대로인 거야. 공정하게 말해 남편은 나에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마음껏 표현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일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었다.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에게 뚜렷한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그의 저항을 가정했다. 기저귀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처럼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내 경력, 나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붓는 걸 그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 것이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가정하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맹세합니다를 복창했던 결혼식 날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복창되는 말은 이거였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버전의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깨가 좀 더 가벼웠던 시절의 옛 자아가 흐릿해져가는 현실을 남편이나 파트너의 탓으로 돌리는 건 쉽기도 쉽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재미있게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처를 취했든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카드 100장. 당신이 매일 하는 육아와 집안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공정한 게임 카드를 몇 장이나 들고 있는가? 여기서는 먼저 공정한 게임 카드 100장을 빠르게 훑어보려고 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왜 그렇게 늘 바쁜지 확인해보자. 공정한 게임 시스템은 한 가정의 생태계를 집 안의 일, 집 밖의 일, 돌봄, 마법, 불모지라는 5가지 영역으로
신중하게 분류한 98개의 카드와 반드시 부부가 각자 하나씩 소유해야 하는 유니콘 스페이스 카드 2장을 포함해 모두 10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60개의 카드는 자녀들과 무관하다. 즉,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도 카드를 거래해서 집안일을 균형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안일 세트는 빨래와 쓰레기, 장보기 등 매일 되풀이되며 보통은 특정한 시간에 해야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대중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엄마 아빠들은 아침마다 학교에 가져갈 아이 도시락 준비, 외출 전 빈 그릇 싱크대에 넣기 같은 아침 일과를 무려 43가지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전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근무 시간이 주당 10시간 15분이나 된다. 집 밖의 일 세트에서는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기, 특별활동,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포함된다. 전업주부들은 사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런 일들로 밖에서 분주하게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돌봄 세트는 배변 훈련과 반려동물 돌보기, 아이들 과제 도와주기, 집 수리 같은 임무들이다. 여기에 포함된 일들은 파트너 또는 배우자에게 종종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일에 속한다. 마법 세트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하기, 한밤중에 우는 아이 달래기, 이빨 요정이 가져갈 집에 놔두기 같은 것들이다. 이런 순간을 만들려면 감정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부모로서 한없이 보람을 느끼는 종류의 일이기도 하다. 불모지 세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직, 이사처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일들로 구성된다. 임신처럼 미리 계획한 좋은 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경력을 쌓고 결혼을 잘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한 게임 카드 100장을 보면 당장 점수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날 수도 있다. 파트너에게 점수를 보여줘서 찔리게 만들거나 친구들과 총점을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게임은 점수 내는 시합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일을 눈으로 보고 셀 수 있게 바꾼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점수 자체에 연연하지 마라. 절대로.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당신과 파트너는 실망을 줄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4번째 규칙에 따라 기준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공정한 게임에 포함시킬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카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이 정도면 틀림없이 둘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최소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하자. 포렐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지 신호에 차가 멈출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길을 건널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요. 둘이 같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못 지키는 파트너라면 신뢰할 수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만족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해. 안 그럴 거면 비켜. 행동 유형을 가진 어쩌다 현모양처였을 때는 남편이 내 관리 기준이나 기대치에 맞춰 집안일에 CP2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성급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만난 수많은 여성들 역시 남편에게 넘긴 카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아예 실행조차 안 되는 게 두려워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게임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남편들은 한다고 했는데 타박만 받는 게 두려워 자발적으로 돕는 걸 그만두었다. 악한 소주에 사는 칼이 말했다. 아내가 시키기 전에 내 생각대로 하거나 알아서 하는 건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도 아내가 다시 할 텐데요, 뭐. 최소 관리 기준을 정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된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의 파트너가 CPE를 주도하고 신중하게 이행할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 라는 잔소리와 점수를 매기는 평가도 사라진다.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파트너에 대한 신뢰로 채우면 파트너는 두 사람이 합의한 최소 관리 기준에 따라 실패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둘 다 윈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티가 크게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논다고 억울해지곤 하는데 그런 일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부분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일의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까지 아예 모두 맡기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로 잔소리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페어플레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가 없을 때 편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게까지 야근 후 귀가하던 미영씨, 벼랑간 남편에게 날아온 메시지 때문에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일과 육아 모두 잘 해내려는 자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건지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맙니다. 한편 결혼 5년 차인 지수 씨는 남편과 말없이 냉전 중입니다. 분명 쓰레기 처리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답만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차고 넘치는 쓰레기통을 바라보던 지수 씨는 바닥에 쓰레기 봉지를 냅다 집어 던지고 맙니다. 부부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상황,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갈등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앞에 몇몇 가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다고요?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살아간 부부들이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이런 집안일을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 온갖 집안일을 부부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평소 집안일을 잘 안 해본 분들이라면 결혼 후 집안일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인 수고는 완전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페어플레이 프로젝트. 지은 이는 이브 로드스키, 옮긴 이는 김정희입니다. 발행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집안일의 기본값이라는 저주. 블루베리를 안 사오다니 믿을 수가 없네.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그걸 확인한 순간 그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 말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방어 모드가 발동하면서 남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당신이 좀 사오지. 그날 오후는 쉬기로 한 날이었다. 최근에 태어난 동생 때문에 엄마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첫째 아들 잭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베이비시터에게 건넬 전달 사항을 확인한 다음 조금 전에 싼 과자 봉지와 전날 잭의 친구가 놓고 간 가방, 배달된 페덱스 상자, 신제품이지만 벌써 너무 작아서 환불해야 하는 어린이용 신발, 내일 오전까지 손봐야 할 의뢰인과의 계약서까지 아슬아슬하게 챙겨들었다. 그러고는 잭을 데리러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그런데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지 않아도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와락 터져 나와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했다. 직장에서 한 부서 전체를 능숙하게 관리하는 내가 어쩌다 식료품 목록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자존심 있는 여자가 블루베리 하나 빠뜨렸다고 눈물을 쏟는단 말인가? 무슨 알람처럼 할인하는 블루베리 한 팩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알리는 전조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눈 밑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을 닦아내며 생각했다. 가족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아이를 낳고 나서 달라진 것들. 나는 부모가 되었다. 아니, 엄마가 됐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세스는 직장에 다니는 수많은 아빠들처럼 제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임신했을 때만 해도 부모에게 요구되는 끝없는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수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사촌 제시카 역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한 건 매한가지였다. 오죽하면 우리가 임신 3개월 차에 출산휴가 때 지루할 거라며 뜨개질 수업을 등록했을까. 당시 출산휴가는 3개월이었는데 게으름 부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 뜨개질 실과 바늘 한번 잡아볼 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게다가 잭이 태어난 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세스와 미리 상의해두지 않은 탓에 그 산더미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떨어졌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나는 8시간 동안 젖병을 소독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아기 방에 필요한 물품 채워놓고 식료품점에 달려가고 처방전 받아오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는 등 자꾸 귀여운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꽉꽉 채워보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뭘 도와줄까 묻곤 했지만 정작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냥 다들 하듯이 씩씩거리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몰라. 그냥 뭐라도 좀 해.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작은 일에도 발끈했다. 혼자만 고립된 것처럼 느껴져 힘들고 외로웠다. 물론 남편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만 해도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한밤중에 깨서 서럽게 우는 아기를 달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아들과의 결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 가족의 역학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제시카에게 말했다. 내 공적인 삶이 지금은 너무 사적이 됐어. 그러자 그녀는 독박 육아하는 엄마가 된 거지. 하지만 남편은 내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마냥 잔소리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다.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가도 결국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핑계를 대며 물러서기 일쑤였다. 어느새 투닥투닥 말싸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복직이 다가오자 회사 업무와 점점 늘어만 가는 집안일을 동시에 해내겠다는 도전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오후 복직 문제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사 계단에 앉아 모유를 짜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생각했다. 화장실 말고 수유 공간이 정말 여기뿐인 거야? 휴, 내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어. 고민 끝에 나는 상사에게 정규직으로 일하되 일주일에 하루만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했다. 그러면 월급을 줄이고 주 4일 근무하는 건 안 되겠냐고 제안했다. 또 거절당했다. 회사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몇 년 동안 탄력적인 근무 여건이 필요한 부모들을 뒷받침해줄 시스템이 없는데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물론 고용주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내 자리를 지켜주려고 애쓰긴 했지만 말이다. 나는 고민 끝에 꿈의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다. 내가 굳이 집안일 리스트를 만들어 남편한테 보여준 까다. 나는 곧바로 집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시스템 연구에 돌입했다. 그 시작은 내가 하는 일 목록을 만드는 거였다. 식료품과 전구, 세탁 세제를 사기 위해 마트로 달려가는 것부터 화장실에 화장지가 최소 1개는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따져서 일일이 이름을 붙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기가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고 싶지만 생각만 할 뿐 왜 여성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왜 지금껏 당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에 파트너를 끌어들일 엄두를 못 냈는지 나는 이해하고도 남겠다. 수백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시간에 쫓기고 있는 당신에게 추가적인 고민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끝냈다. 드디어 화내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해결책을 찾다.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은 할 일 목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보통은 상기시켜주는 쪽이 잔소리 누명을 쓰기 일쑤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거의 모든 남성들이 잔소리가 제일 싫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집에서 할 일을 아내가 말해주길 기다린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둘 중 한 사람이 집안일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집안일을 위임하는 것과 그 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생긴다. 소유권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전반을 실행하고 완료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기업 내 타가 서비스 업체인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 중 86%가 자신이 가족들과 가정을 챙기는 일에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말한다. 약속을 잡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데려가고 누가 언제 어디에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체크해야 하죠. 이들이 끝내 번아웃으로 탈진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단순한 수행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임무를 일관성 있게 맡아 그 임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임무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제대로 끝났는지, 아니면 하나도 안 됐는지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여성들은 도움이나 호의를 요청해야 하는 정신적, 감정적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게 된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말해주지 않고도 파트너가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맡아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알아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작전 타임을 선언했다. 내 프로젝트의 얼리 어댑터들에게 더 이상 어떤 카드도 넘기지 말고 계산도, 거래도, 협상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들에게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고 꾸준히 성공을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해 줘야 할 빚이 있었다. 이를테면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대신 사려 깊게 테이블로 초대하는 사용 설명서가 빠진 할 일 목록 카드는 결혼 생활의 분열과 역기능만을 초래할 뿐이었다. 내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변화를 이루도록 돕고 싶다면 말 그대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공정한 게임 시스템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파트너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면 우선 여성들은 문지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맥락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식을 따르기로 했고 여기에 동의한 이유는 이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 시스템을 도입한 부부들은 각 카드의 명확한 정의와 상호 합의한 기대치, 분명하게 기술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기 가정에 어떤 임무 카드가 필요한지를 잘 안다. 당신의 가정이 이렇게 능률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더 이상 할 일 목록이 넘치지 않는다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가? 나는 집과 사무실 어디서나 피곤했다. 그리고 아무리 무의식적이었다 해도 집안일 대부분이 내 책임이라는 듯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편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나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던 나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는 내 예전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아 비통했다. 그녀가 몹시 그립고 걱정스러웠다. 아이들 엄마로 사는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남편 때문일까?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할 무렵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싸우며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 될 민권 문제에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야심차고 역동적인 여자였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젠장, 재미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 우리 부부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 불꽃의 일부도 사라져 버렸다. 대신 새로 생긴 엄마라는 자아를 확실히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었다. 놀이터에서 만난 3명의 베테랑 엄마들 앞에서 나는 이런 불평을 했다. 우리 애는 6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너무 피곤해. 최근에 친구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뭔가를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어.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이 기분 말고 나는 피곤에 찌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남편을 탓했다. 새벽 3시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를 향해 중얼거렸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고맙기도 하지. 이 나쁜 놈아. 젖병을 데우려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는 그를 쏘아보며 생각했다. 왜 난 예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엄마 좀비가 됐는데 당신은 아직
그대로인 거야. 공정하게 말해 남편은 나에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마음껏 표현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일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었다.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에게 뚜렷한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그의 저항을 가정했다. 기저귀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처럼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내 경력, 나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붓는 걸 그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 것이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가정하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맹세합니다를 복창했던 결혼식 날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복창되는 말은 이거였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버전의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깨가 좀 더 가벼웠던 시절에 옛 자아가 흐릿해져가는 현실을 남편이나 파트너의 탓으로 돌리는 건 쉽기도 쉽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재미있게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처를 취했든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카드 100장. 당신이 매일 하는 육아와 집안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공정한 게임 카드를 몇 장이나 들고 있는가? 여기서는 먼저 공정한 게임 카드 100장을 빠르게 훑어보려고 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왜 그렇게 늘 바쁜지 확인해보자. 공정한 게임 시스템은 한 가정의 생태계를 집 안의 일, 집 밖의 일, 돌봄, 마법, 불모지라는 5가지 영역으로 신중하게 분류한 98개의 카드와 반드시 부부가 각자 하나씩 소유해야 하는 유니콘 스페이스 카드 2장을 포함해 모두 10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60개의 카드는 자녀들과 무관하다. 즉,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도 카드를 거래해서 집안일을 균형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안일 세트는 빨래와 쓰레기, 장보기 등 매일 되풀이되며 보통은 특정한 시간에 해야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대중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엄마 아빠들은 아침마다 학교에 가져갈 아이 도시락 준비, 외출 전 빈 그릇 싱크대에 넣기 같은 아침 일과를 무려 43가지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전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근무 시간이 주당 10시간 15분이나 된다. 집 밖의 1세트에서는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기, 특별활동,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포함된다. 전업주부들은 사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런 일들로 밖에서 분주하게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돌봄 세트는 배변 훈련과 반려동물 돌보기, 아이들 과제 도와주기, 집 수리 같은 임무들이다. 여기에 포함된 일들은 파트너 또는 배우자에게 종종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일에 속한다. 마법 세트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하기, 한밤중에 우는 아이 달래기, 이빨 요정이 가져갈 집에 놔두기 같은 것들이다. 이런 순간을 만들려면 감정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부모로서 한없이 보람을 느끼는 종류의 일이기도 하다. 불모지 세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직, 이사처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일들로 구성된다. 임신처럼 미리 계획한 좋은 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경력을 쌓고 결혼을 잘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한 게임 카드 100장을 보면 당장 점수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날 수도 있다. 파트너에게 점수를 보여줘서 찔리게 만들거나 친구들과 총점을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게임은 점수 내는 시합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일을 눈으로 보고 셀 수 있게 바꾼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점수 자체에 연연하지 마라. 절대로.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당신과 파트너는 실망을 줄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4번째 규칙에 따라 기준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공정한 게임에 포함시킬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카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이 정도면 틀림없이 둘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최소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하자. 포렐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지 신호에 차가 멈출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길을 건널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요. 둘이 같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못 지키는 파트너라면 신뢰할 수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만족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해. 안 그럴 거면 비켜. 행동 유형을 가진 어쩌다 현모양처였을 때는 남편이 내 관리 기준이나 기대치에 맞춰 집안일에 CP2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성급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만난 수많은 여성들 역시 남편에게 넘긴 카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아예 실행조차 안 되는 게 두려워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게임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남편들은 한다고 했는데 타박만 받는 게 두려워 자발적으로 돕는 걸 그만두었다. 악한 소주에 사는 칼이 말했다. 아내가 시키기 전에 내 생각대로 하거나 알아서 하는 건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도 아내가 다시 할 텐데요, 뭐. 최소 관리 기준을 정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된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의 파트너가 CP2를 주도하고 신중하게 이행할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 라는 잔소리와 점수를 매기는 평가도 사라진다.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파트너에 대한 신뢰로 채우면 파트너는 두 사람이 합의한 최소 관리 기준에 따라 실패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둘 다 윈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티가 크게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논다고 억울해지곤 하는데 그런 일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부분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일의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까지 아예 모두 맡기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로 잔소리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페어플레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가 없을 때 편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